해 질 무렵이 되면 산과 들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바람고개 마을이었지요. 이름처럼 늘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곳이었고, 집집마다 작은 풍경이 달려 있어 저녁이면 맑은 소리가 골목골목 퍼졌답니다. 바람고개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어요. 회색 돌로 쌓아 올린 키 큰 탑이었는데,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밤에는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계탑은 하루에 딱 3번 아주 특별한 종소리를 냈어요. 아침 종은 잠든 마을을 깨웠고, 낮종은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저녁종은 하루를 다정하게 마무리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힘들었던 일도 조금은 작아지고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어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계탑이 왜 그렇게 따뜻한 소리를 내는지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원래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은 소중해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마을에는 온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온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걷는 것도 느렸고 말하는 것도 느렸고, 무언가를 이해하는데도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온이를 두고 먼저 달려가 버리곤 했어요. 온아, 너는 너무 느려. 우리 숨바꼭질은 빨리 뛰어야 하는데 너는 맨날 하늘만 보고 있어. 그럴 때마다 온이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사실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웃는 거였답니다. 온이는 정말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도 오래 보고, 새가 전깃줄에 앉았다 떠나는 것도 오래 보았고, 저녁이면 시계탑 꼭대기 창문에 걸리는 마지막 햇빛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말했어요. 저 아이는 참 이상하게도 바쁜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온이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빨리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아주 작은 표정, 조용한 한숨, 꽃잎이 흔들리는 방향, 바람 냄새가 달라지는 순간 같은 것들이요. 온이의 할머니는 늘 그런 온이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었어요. 할머니는 마을 작은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반죽을 하고, 해가 지면 가장 나중에 불을 끄는 부지런한 분이었지요. 온아, 네, 할머니. 느리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다. 그럼요. 느린 아이는 빨리 가는 아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세상은 꼭 빠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온이는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느리다고 놀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아직 못 본 걸 보는 사람일지도 몰라.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을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로 바빴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빵집에서는 막 구운 빵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제 곧 시계탑의 저녁 종이 울릴 시간이었어요. 딴, 딴, 딴.
늘 그렇듯 따뜻한 종소리가 울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시계탑은 아주 짧게 한 번 떨리더니 작은 숨소리 같은 소리만 내고 조용해져 버렸답니다. 마을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시계탑 쪽을 쳐다보았지요. 빵집 주인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었고, 우체부 아저씨는 자전거에서 내렸고, 아이들은 집으로 뛰어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왜 안 울리지? 시계탑이 고장났나 봐. 이런 일은 처음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저녁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종소리가 없으니 마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밤 사람들은 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평소에는 몰랐던 종소리의 자리가 종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아주 크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모두들 시계탑을 바라보며 기다렸지요. 아침종은 울릴까 하고요. 하지만 아침종도 울리지 않았어요. 이제 마을은 정말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어가 망가진 게 틀림없어. 시계 수리공을 불러야 하지 않나? 도시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야겠어. 큰일이네. 큰일이야. 마을 이장은 급히 소집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시계탑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지요. 그 탑은 늘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 같았는데 그날따라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 오니는 사람들 뒤쪽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장난 시계탑을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오니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탑 꼭대기 아주 작은 창문에서 밤마다 별빛처럼 반짝이던 희미한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늘과 시계탑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종소리만 들을 때 오니는 그 탑의 빛도 함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큰 목소리로 의견을 내느라 오니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기요. 오니는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시계탑 위에 빛이 없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곧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지요. 빛? 지금 빛이 문제가 아니잖아. 종이 안 울린다니까. 오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건 참 서운한 일이었지요. 그날 오후 도시에서 유명한 시계 기술자 아저씨가 왔어요. 커다란 가방을 들고 금속 안경을 쓴 아주 꼼꼼해 보이는 사람이었답니다. 기술자 아저씨는 탑 아래에서 기계를 살피고 나사를 돌려보고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말했지요. 이상합니다. 고장난 부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시계는 움직이는데 종을 울리는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잠든 것 같군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잠들었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날도 종은 울리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자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언제 집에 들어가야 할지 감을 잃었고
빵집은 아침 반죽 시간이 자꾸 늦어졌고 농부들은 낮종이 없어 쉬는 시간을 놓쳤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에 모두들 괜히 피곤해했지요. 아주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서로 말투가 거칠어졌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시간이 헷갈렸다고요.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종소리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온이는 그런 마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빵집 문을 닫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오나? 시계탑은 왜 빛나던 걸까요? 글쎄, 아주 오래전엔 누가 알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 빛이 없어지고 나서 종도 안 울리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사람들이 자꾸 기계만 보는데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할머니는 잠시 온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네가 한번 찾아보렴. 제가요? 그래. 다들 못 보는 걸 보는 게 너의 재주라면 그 재주를 써봐야지.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늘 작은 궁금함에서 되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온이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온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시계탑으로 갔어요.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답니다. 온이는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폈어요. 그리고 탑 뒤편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나무 문을 발견했지요. 그 문은 늘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탑 앞문은 크고 멋졌고 뒤편 작은 문은 담쟁이 덩굴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온이는 조심스럽게 덩굴을 걷어내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끼.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좁고 오래된 계단이 있었어요. 돌계단 틈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온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계단은 끝이 없을 것처럼 길었어요. 온이는 원래도 빠른 아이가 아니었으니 더 오래 걸렸지요. 중간쯤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도 찼어요. 괜찮아, 천천히. 온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난 원래 천천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온이를 웃게 했어요. 예전에는 느리다는 말이 창피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한참을 올라 드디어 탑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온이는 낡은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찢어진 종이들, 작은 서랍장,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유리등 하나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 빛이었어요. 밤마다 희미하게 반짝이던 시계탑 꼭대기의 별빛 같은 빛. 온이는 조심히 유리등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불씨도 초도 없었어요. 대신 유리등 아래에
아주 작은 은빛 조각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마치 별 한 조각이 떨어져 들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조각은 금이가 있었고 빛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어요. 표지는 달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오니는 가까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었지요. 바람고개 시계탑 기록 오니는 조심조심 페이지를 넘겼어요. 글씨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지만 또박또박 정성껏 적혀 있었답니다. 시계탑의 종은 단순한 쇠의 힘으로만 울리지 않는다. 마을의 하루를 품는 빛이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그 빛은 사람들의 다정한 마음이 모일수록 밝아지고 서두름과 짜증이 늘어날수록 약해진다. 오니는 숨을 멈춘 듯 읽었어요. 정말로 시계탑에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의 글도 읽었지요. 해마다 한 번 누군가는 마을의 다정함을 모아 빛의 등잔을 돌보아야 한다. 감사, 양보, 위로, 기다림, 용기. 이 5 마음이 모이면 빛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너무 바빠 그 사실을 잊는다. 오니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감사, 양보, 위로, 기다림, 용기. 그 5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오니는 급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추지 않았지요. 광장으로 달려간 오니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시계탑은 고장 난 게 아니에요. 다정한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탑 안에 기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어요. 무슨 소리니? 시계가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얘가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었네. 하지만 그때 기술자 아저씨가 오니 쪽으로 다가왔어요. 기록이라 했니? 네. 보여줄 수 있겠니? 오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기술자 아저씨와 몇몇 어른들은 오니를 따라 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한참 뒤 그들은 놀란 얼굴로 다시 내려왔답니다. 기록이 정말 있었소. 기술자 아저씨가 말했어요. 기계 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던 부분이 저 기록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탑은 원래 단순한 시계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탑이었던 모양입니다. 광장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갑자기 누가 크게 잘못했다기보다 모두가 조금씩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인사를 대충 하게 된 것,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게 된 것, 누군가 느리면 기다려주기보다 재촉하게 된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친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시계탑의 빛을 약하게 만든 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좋소. 그렇다 쳐도 그 5 마음을 어떻게 모은단 말이오? 시간이 갈수록 마을은 더 어수선해지고 있어.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니가 조심히 앞으로 나왔지요. 한 번에 다 못해도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씩이요? 네. 감사, 양보, 위로, 기다림, 용기. 5 가지를 진짜로 해보면요. 어른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말이어서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단단하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래간만에 서로를 위해 작은 약속을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감사였어요. 그날 오후 광장에는 큰 종이가 걸렸어요. 누구든 고마웠던 일을 하나씩 적는 종이였지요. 처음엔 다들 멀찍이 보기만 했어요. 쑥스럽고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빵집 할머니가 먼저 나와 적었어요. 오늘도 우체부 아저씨가 무거운 밀가루 자루를 문 앞까지 옮겨줘서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엔 우체부 아저씨가 적었어요. 늘 아침마다 따뜻한 빵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적기 시작했지요. 내 친구 수아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줘서 고마워. 아빠가 늦게 와도 웃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서 고마워. 종이는 금세 고마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계탑 꼭대기의 빛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반짝였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봤어? 빛이 조금 살아났어. 두 번째는 양보였어요. 다음 날 장터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늘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던 상인들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햇빛 덜 드는 곳에 계세요. 그럼 중간 자리는 같이 나눠 씁시다. 아이들도 그날은 그네를 오래 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타고 싶어도 다음 친구에게 자리를 내주었지요. 오니를 늘 재촉하던 아이 하나가 말했어요. 오나, 너 먼저 올라가. 괜찮아? 오늘은 내가 기다려줄게. 오니는 조금 놀랐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시계탑의 빛은 전날보다 조금 더 선명해졌답니다. 세 번째는 위로였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몰랐던 피곤함, 걱정, 서운함이 눈에 들어왔지요. 재봉사 아주머니는 늘 씩씩해 보였지만 사실 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쳤고, 대장간 아저씨는 씩씩한 척 했지만 혼자 사는 어머니 걱정에 한숨이 많았고, 수아는 친구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최근 반려 고양이를 잃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말을 건넸지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 말들은 대단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는 오래된 어둠을 조금 밝게 해준답니다. 그날 밤 시계탑의 빛은 창문 밖으로 분명히 보일 만큼 반짝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 탑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서로에게 웃어 보였어요. 이제 네 번째 기다림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다림은 생각보다 가장 어려웠답니다. 감사는 말하면 되고, 양보는 한 걸음 물러나면 되고, 위로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되는데, 기다림은 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지는 걸 참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은 언덕길을 오르며 놀고 있었어요. 오니도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사고가 났어요. 어린 동생 하나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공을 따라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빨리 내려가. 아냐, 미끄러워.
언덕길은 비 온 뒤라 질척했어요. 어른들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쉽게 내려가지 못했지요. 그때 오니가 말했어요. 잠깐만. 뭐가 잠깐만이야? 빨리 해야지. 아니, 그냥 뛰어가면 같이 미끄러질 거야. 아이들은 급했지만 오니 말대로였어요. 마구 달려가면 더 위험했지요. 오니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언덕 옆 울타리에 묶인 밧줄을 발견했답니다. 농부 아저씨들이 짐 옮길 때 쓰는 밧줄이었어요. 이거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 돼. 느리게? 느려도 괜찮아. 안전하게 가야 해. 아이들은 처음으로 오니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내려갔지요. 마침내 울던 아이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걸 본 아이들은 말했어요. 오나, 응? 네가 느려서 다행이다. 응? 우리는 빨리만 하려고 했는데 너는 먼저 봤잖아. 오니는 멋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웃고 싶어서 웃은 거였답니다. 그날 밤 시계탑의 빛은 거의 예전만큼 밝아졌어요. 이제 마지막은 용기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4가지 마음을 모았지만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어요. 빛은 살아났는데도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는 듯 했지요. 기술자 아저씨는 탑 안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아주 작은 문장을 발견했답니다. 빛이 거의 돌아왔을 때 누군가는 가장 두려운 마음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종은 다시 울린다. 가장 두려운 마음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무슨 진실을 말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말해야 하는 걸까요? 광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오니의 친구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알아.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수아는 평소 밝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지만 그날은 왠지 눈이 젖어 있었어요. 사실 나는 수아는 한참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계탑 창문에 돌을 던진 적이 있어.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라고? 언제? 왜 그런 짓을 했니? 수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며칠 전이야.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가 제일 멀리 던질 수 있다고 자랑했어. 그때 작은 도리탑 위 창문에 부딪혔어. 금간 소리가 났는데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뒤로 종이 안 울려서 내가 그런 건가 싶었는데 더 무서워서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오니는 갑자기 떠올랐어요. 탑 안에 유리등 아래에 놓인 은빛 조각이 금가 있었던 것을요. 혹시 수아가 던진 돌이 그 빛의 조각을 다치게 했던 걸까요?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된 것 같아. 혼날까봐 말 못했어. 광장에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크게 꾸짖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빵집 할머니가 천천히 수아 앞으로 걸어왔답니다. 그리고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해줘서 고맙구나. 수아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잘못은 꾸중받을 수 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숨긴 채 사는 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든단다. 네가 용기를 냈으니 이제 우리도 어른답게 해야지. 기술자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깨진 조각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마음은 고치기 어렵지요. 이 아이가 마지막 마음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용기 말입니다. 수아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오니는 수아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같이 가자. 어디? 탑 위에. 네가 미안하다고 말한 마음도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가자. 그렇게 그날 저녁 오니와 수아, 기술자 아저씨, 그리고 몇몇 어른들은 탑 꼭대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니는 다시 그 유리등 앞에 섰지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모르고 다치게 했어. 무서워서 늦게 말해서 더 미안해. 오니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제 말했어. 늦었어도 진실은 왔어. 그 순간 유리등 안의 은빛 조각이 아주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긴 잠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요. 기술자 아저씨는 깨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었고 할머니는 아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아온 작은 쪽지들을 가져왔어요. 감사의 말, 양보의 장면들, 위로의 문장들, 기다려준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말한 용기, 그 마음들이 담긴 쪽지들을 유리등 아래에 하나씩 넣자 은빛 조각은 점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반딧불처럼 조용히, 그 다음엔 달빛처럼 맑게, 마침내는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났어요. 탑 안가득 따뜻한 빛이 번졌어요. 오니와 수아의 얼굴도 환하게 비쳤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쿵, 아주 멀리서,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 잠들어 있던 쇠줄이 팽팽해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딴 한 번, 딴 두 번, 딴 세 번 저녁 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이번 종소리는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어요. 마치 탑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잊지 마. 너희의 하루는 서로의 마음으로 완성된단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크게 웃었고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바람고개 마을의 풍경 소리는 유난히 맑게 울렸어요. 종소리가 돌아온 마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사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시계탑의 종소리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침 종이 울리면 오늘도 고맙다 하고 웃었고, 낮 종이 울리면 잠깐 쉬어가자 하고 서로를 챙겼고, 저녁 종이 울리면 수고했어 하고 하루를 다정하게 마무리했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무작정 빠르기만 한 것이 멋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멈춰보고, 가끔은 기다려주고, 가끔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니를 보면서요. 오나, 저 구름은 무슨 모양 같아? 오나, 여기 꽃잎 흔들리는 거 봐. 오나, 너는 이런 걸 어떻게 봐? 오니는 예전보다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천천히 말했지요. 그냥 오래 보면 보여. 오래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 친구들은 이제 그 말을 웃으며 따라 했답니다. 오래 보면 보여. 수아도 변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아는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섭더라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실수하면 무작정 혼내기보다 용기 내어 말해준 것을 먼저 알아봐 주었답니다. 기술자 아저씨는 도시로 돌아가기 전 오니에게 작은 나침반 하나를 선물했어요. 반짝이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오래 쓰면 손에 익는 단단한 나침반이었지요. 이건 왜 주시는 거예요? 오니가 묻자 아저씨가 웃었어요. 빠른 사람은 지도를 잘 보지. 하지만 느린 사람은 방향을 잘 본단다. 너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방향을 먼저 볼 거야. 오니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에는 탑 아래에 민들레가 피었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울렸고, 가을에는 낙엽이 계단에 소복이 쌓였고, 겨울에는 눈이 시계바늘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지요. 그 사이에도 시계탑은 변함없이 종을 울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광장에 모여 다정함을 돌보는 날을 만들었답니다. 그날엔 모두가 감사한 일을 적고, 조금 불편해도 양보해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보고, 무서워도 솔직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날을 마음에 종닦는 날이라고 불렀지요. 오니는 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종은 쇠로 닦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닦는 거라는 뜻 같았거든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오니는 할머니와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때 저녁종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딴, 딴, 딴. 하얀 눈송이 사이로 종소리가 번졌고, 마을은 마치 커다란 동화책 속 한 장면처럼 조용하고 포근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나, 네? 그날 네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시계탑은 아직도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오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왜?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수아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사람들도 다 같이 했잖아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렇지.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란다. 누군가 하나가 빛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서 환해지는 거지. 오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가 어두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시계탑 꼭대기 빛은 별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빛을 보며 오니는 생각했어요. 느리게 걷는 것도 괜찮다고, 천천히 보는 것도 괜찮다고,
남들보다 늦게 도착해도 더 먼저 발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조금 느리게 와서 천천히 우리 마음에 앉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바람고개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편안히 잠들었어요. 종소리는 따뜻했고 풍경은 맑았고 집집마다 창문엔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누군가는 하루를 돌아보며 고마움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늘 조금 더 기다려준 일을 생각했고 누군가는 실수했지만 솔직해진 자신을 다독이며 잠이 들었답니다. 시계탑은 그런 마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가장 느린 아이가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모두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빠른 사람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천천히 보고, 누군가는 오래 듣고, 누군가는 남들이 지나친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려야 하지요. 그래서 느림은 모자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일 수 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은 누군가를 살리고, 솔직해질 용기는 어둠을 밝히고, 작은 다정함은 멈춘 세상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조급했다면, 혹시 누군가를 너무 빨리 판단했다면, 혹시 스스로를 느리다고 미워하고 있었다면 바람고개 마을의 시계탑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빛은 언제나 마음 안에서 켜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은 감사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환해진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도 다시 따뜻하게 울릴 수 있다는 걸요. 딴.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 시계탑이 다정하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끝이 납니다. 느리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보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또 작은 감사와 양보, 위로와 기다림, 그리고 솔직한 용기는 멈춘 마음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산과 들이 주황빛으로 물드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바람고개 마을이었지요. 이름처럼 늘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곳이었고 집집마다 작은 풍경이 달려 있어 저녁이면 맑은 소리가 골목골목 퍼졌답니다. 바람고개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주 오래된 시계탑이 하나 있었어요. 회색 돌로 쌓아 올린 키 큰 탑이었는데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밤에는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계탑은 하루에 딱 3번 아주 특별한 종소리를 냈어요. 아침종은 잠든 마을을 깨웠고 낮종은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저녁종은 하루를 다정하게 마무리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힘들었던 일도 조금은 작아지고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어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계탑이 왜 그렇게 따뜻한 소리를 내는지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원래 그런 줄로만 알았지요. 언제나 곁에 있는 것은 소중해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 마을에는 온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온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렸어요. 걷는 것도 느렸고 말하는 것도 느렸고 무언가를 이해하는데도 남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가끔 온이를 두고 먼저 달려가 버리곤 했어요. 온아, 너는 너무 느려. 우리 숨바꼭질은 빨리 뛰어야 하는데 너는 맨날 하늘만 보고 있어. 그럴 때마다 온이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어요. 사실은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웃는 거였답니다. 온이는 정말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도 오래 보고 새가 전깃줄에 앉았다 떠나는 것도 오래 보았고 저녁이면 시계탑 꼭대기 창문에 걸리는 마지막 햇빛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말했어요. 저 아이는 참 이상하게도 바쁜 게 하나도 없구나. 하지만 온이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빨리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아주 작은 표정, 조용한 한숨, 꽃잎이 흔들리는 방향, 바람 냄새가 달라지는 순간 같은 것들이요. 온이의 할머니는 늘 그런 온이를 다정하게 바라봐 주었어요. 할머니는 마을 작은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반죽을 하고 해가 지면 가장 나중에 불을 끄는 부지런한 분이었지요. 오나, 네, 할머니. 느리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다. 그럼요. 느린 아이는 빨리 가는 아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세상은 꼭 빠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 온이는 그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느리다고 놀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아직 못 본 걸 보는 사람일지도 몰라.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마을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로 바빴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빵집에서는 막 구운 빵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제 곧 시계탑의 저녁 종이 울릴 시간이었어요. 딴, 딴, 딴. 늘 그렇듯 따뜻한 종소리가 울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시계탑은 아주 짧게 한 번 떨리더니 작은 숨소리 같은 소리만 내고 조용해져 버렸답니다. 마을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시계탑 쪽을 쳐다보았지요. 빵집 주인은 반죽하던 손을 멈추었고 우체부 아저씨는 자전거에서 내렸고 아이들은 집으로 뛰어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왜 안 울리지? 시계탑이 고장났나 봐. 이런 일은 처음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저녁이 갑자기 낯설어졌어요. 종소리가 없으니 마을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날 밤 사람들은 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평소에는 몰랐던 종소리의 자리가 종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아주 크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모두들 시계탑을 바라보며 기다렸지요. 아침 종은 울릴까 하고요. 하지만 아침 종도 울리지 않았어요.
이제 마을은 정말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어가 망가진 게 틀림없어. 시계 수리공을 불러야 하지 않나? 도시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야겠어. 큰일이네. 큰일이야. 마을 이장은 급히 소집을 걸었어요.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시계탑을 올려다보며 웅성거렸지요. 그 탑은 늘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 같았는데 그날따라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 오니는 사람들 뒤쪽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장난 시계탑을 오래 바라보았답니다. 그런데 오니는 이상한 걸 느꼈어요. 탑 꼭대기 아주 작은 창문에서 밤마다 별빛처럼 반짝이던 희미한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하늘과 시계탑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종소리만 들을 때 오니는 그 탑의 빛도 함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큰 목소리로 의견을 내느라 오니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기요. 오니는 조금 더 크게 말했어요. 시계탑 위에 빛이 없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곧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지요. 빛? 지금 빛이 문제가 아니잖아. 종이 안 울린다니까. 오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틀린 말을 한 건 아닌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건 참 서운한 일이었지요. 그날 오후 도시에서 유명한 시계 기술자 아저씨가 왔어요. 커다란 가방을 들고 금속 안경을 쓴 아주 꼼꼼해 보이는 사람이었답니다. 기술자 아저씨는 탑 아래에서 기계를 살피고 나사를 돌려보고 귀를 대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뒤 말했지요. 이상합니다. 고장난 부품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시계는 움직이는데 종을 울리는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잠든 것 같군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잠들었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날도 종은 울리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자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언제 집에 들어가야 할지 감을 잃었고 빵집은 아침 반죽 시간이 자꾸 늦어졌고 농부들은 낮종이 없어 쉬는 시간을 놓쳤고 저녁이 되어도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에 모두들 괜히 피곤해했지요. 아주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서로 말투가 거칠어졌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늦은 게 아니라 시간이 헷갈렸다고요.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종소리 하나 없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오니는 그런 마을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빵집 문을 닫던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러니 오나? 시계탑은 왜 빛나던 걸까요? 글쎄, 아주 오래전엔 누가 알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 빛이 없어지고 나서 종도 안 울리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사람들이 자꾸 기계만 보는데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할머니는 잠시 오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네가 한번 찾아보렴.
제가요? 그래. 다들 못 보는 걸 보는 게 너의 재주라면 그 재주를 써봐야지.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늘 작은 궁금함에서 되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오니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오니는 작은 배낭을 메고 시계탑으로 갔어요.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을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했답니다. 오니는 탑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폈어요. 그리고 탑 뒤편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나무 문을 발견했지요. 그 문은 늘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탑 앞문은 크고 멋졌고 뒤편 작은 문은 담쟁이 덩굴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오니는 조심스럽게 덩굴을 걷어내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끼.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좁고 오래된 계단이 있었어요. 돌계단 틈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오니는 침을 꿀꺽 삼키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계단은 끝이 없을 것처럼 길었어요. 오니는 원래도 빠른 아이가 아니었으니 더 오래 걸렸지요. 중간쯤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도 찼어요. 괜찮아, 천천히. 오니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난 원래 천천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니를 웃게 했어요. 예전에는 느리다는 말이 창피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한참을 올라 드디어 탑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오니는 낡은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책상과 찢어진 종이들, 작은 서랍장,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유리등 하나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 빛이었어요. 밤마다 희미하게 반짝이던 시계탑 꼭대기의 별빛 같은 빛. 오니는 조심히 유리등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불씨도 초도 없었어요. 대신 유리등 아래에 아주 작은 은빛 조각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마치 별 한 조각이 떨어져 들어간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조각은 금이가 있었고 빛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가 한 권 놓여 있었어요. 표지는 달아 글씨가 희미했지만 오니는 가까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읽었지요. 바람고개 시계탑 기록오니는 조심조심 페이지를 넘겼어요. 글씨는 아주 오래된 것이었지만 또박또박 정성껏 적혀 있었답니다. 시계탑의 종은 단순한 쇠의 힘으로만 울리지 않는다. 마을의 하루를 품는 빛이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그 빛은 사람들의 다정한 마음이 모을수록 밝아지고 서두름과 짜증이 늘어날수록 약해진다. 오니는 숨을 멈춘 듯 읽었어요. 정말로 시계탑에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의 글도 읽었지요. 해마다 한 번 누군가는 마을의 다정함을 모아 빛의 등잔을 돌보아야 한다. 감사, 양보, 위로, 기다림, 용기. 이 5 마음이 모이면 빛은 다시 살아난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너무 바빠 그 사실을 잊는다. 오니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감사,
양보, 위로, 기다림, 용기, 그 5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오니는 급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려도 멈추지 않았지요. 광장으로 달려간 오니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시계탑은 고장 난 게 아니에요. 다정한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요. 탑 안에 기록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어요. 무슨 소리니? 시계가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얘가 동화책을 너무 많이 읽었네. 하지만 그때 기술자 아저씨가 오니 쪽으로 다가왔어요. 기록이라 했니? 네. 보여줄 수 있겠니? 오니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기술자 아저씨와 몇몇 어른들은 오니를 따라 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한참 뒤 그들은 놀란 얼굴로 다시 내려왔답니다. 기록이 정말 있었소. 기술자 아저씨가 말했어요. 기계 구조로는 설명되지 않던 부분이 저 기록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탑은 원래 단순한 시계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탑이었던 모양입니다. 광장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갑자기 누가 크게 잘못했다기보다 모두가 조금씩 잊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인사를 대충 하게 된 것,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게 된 것, 누군가 느리면 기다려주기보다 재촉하게 된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친 것.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시계탑의 빛을 약하게 만든 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좋소. 그렇다 쳐도 그 5 마음을 어떻게 모은단 말이오? 시간이 갈수록 마을은 더 어수선해지고 있어.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니가 조심히 앞으로 나왔지요. 한 번에 다 못해도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씩이요? 네. 감사, 양보, 위로, 기다림, 용기. 5 가지를 진짜로 해보면요. 어른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아이의 말이어서 가볍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단단하게 들렸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래간만에 서로를 위해 작은 약속을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감사였어요. 그날 오후 광장에는 큰 종이가 걸렸어요. 누구든 고마웠던 일을 하나씩 적는 종이였지요. 처음엔 다들 멀찍이 보기만 했어요. 쑥스럽고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빵집 할머니가 먼저 나와 적었어요. 오늘도 우체부 아저씨가 무거운 밀가루 자루를 문 앞까지 옮겨줘서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엔 우체부 아저씨가 적었어요. 늘 아침마다 따뜻한 빵 냄새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적기 시작했지요. 내 친구 수아가 넘어졌을 때 손잡아줘서 고마워. 아빠가 늦게 와도 웃어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줘서 고마워. 종이는 금세 고마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계탑 꼭대기의 빛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반짝였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봤어? 빛이 조금 살아났어. 2 번째는 양보였어요. 다음 날 장터에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늘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다투던 상인들이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햇빛 덜 드는 곳에 계세요. 그럼 중간 자리는 같이 나눠 씁시다. 아이들도 그날은 그네를 오래 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타고 싶어도 다음 친구에게 자리를 내주었지요. 오니를 늘 재촉하던 아이 하나가 말했어요. 오나, 너 먼저 올라가. 괜찮아? 오늘은 내가 기다려줄게. 오니는 조금 놀랐지만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시계탑의 빛은 전날보다 조금 더 선명해졌답니다. 세 번째는 위로였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몰랐던 피곤함, 걱정, 서운함이 눈에 들어왔지요. 재봉사 아주머니는 늘 씩씩해 보였지만 사실 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쳤고, 대장간 아저씨는 씩씩한 척 했지만 혼자 사는 어머니 걱정에 한숨이 많았고, 수아는 친구들 앞에서는 웃었지만 최근 반려 고양이를 잃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말을 건넸지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 말들은 대단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는 오래된 어둠을 조금 밝게 해준답니다. 그날 밤 시계탑의 빛은 창문 밖으로 분명히 보일 만큼 반짝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나와 탑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서로에게 웃어 보였어요. 이제 네 번째 기다림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다림은 생각보다 가장 어려웠답니다. 감사는 말하면 되고, 양보는 한 걸음 물러나면 되고, 위로는 말 한마디라도 건네면 되는데, 기다림은 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지는 걸 참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은 언덕길을 오르며 놀고 있었어요. 오니도 함께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사고가 났어요. 어린 동생 하나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공을 따라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은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빨리 내려가. 아냐, 미끄러워. 언덕길은 비 온 뒤라 질척했어요. 어른들이 오기 전까지 아무도 쉽게 내려가지 못했지요. 그때 오니가 말했어요. 잠깐만. 뭐가 잠깐만이야? 빨리 해야지. 아니, 그냥 뛰어가면 같이 미끄러질 거야. 아이들은 급했지만 오니 말대로였어요. 마구 달려가면 더 위험했지요. 오니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언덕 옆 울타리에 묶인 밧줄을 발견했답니다. 농부 아저씨들이 짐 옮길 때 쓰는 밧줄이었어요. 이거 잡고 천천히 내려가면 돼. 느리게? 느려도 괜찮아. 안전하게 가야 해. 아이들은 처음으로 오니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내려갔지요. 마침내 울던 아이를 무사히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걸 본 아이들은 말했어요. 오나, 응? 네가 느려서 다행이다. 응? 우리는 빨리만 하려고 했는데 너는 먼저 봤잖아. 오니는 멋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웃고 싶어서 웃은 거였답니다. 그날 밤 시계탑의 빛은
거의 예전만큼 밝아졌어요. 이제 마지막은 용기였어요. 사람들은 이미 4가지 마음을 모았지만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어요. 빛은 살아났는데도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는 듯 했지요. 기술자 아저씨는 탑 안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구석에 아주 작은 문장을 발견했답니다. 빛이 거의 돌아왔을 때 누군가는 가장 두려운 마음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종은 다시 울린다. 가장 두려운 마음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무슨 진실을 말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말해야 하는 걸까요? 광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오니의 친구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알아.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수아는 평소 밝고 똑 부러지는 아이였지만 그날은 왠지 눈이 젖어 있었어요. 사실 나는 수아는 한참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계탑 창문에 돌을 던진 적이 있어. 사람들이 놀랐어요. 뭐라고? 언제? 왜 그런 짓을 했니? 수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며칠 전이야.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가 제일 멀리 던질 수 있다고 자랑했어. 그때 작은 도리탑 위 창문에 부딪혔어. 금간 소리가 났는데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뒤로 종이 안 울려서 내가 그런 건가 싶었는데 더 무서워서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어요. 오니는 갑자기 떠올랐어요. 탑 안에 유리등 아래에 놓인 은빛 조각이 금가 있었던 것을요. 혹시 수아가 던진 돌이 그 빛의 조각을 다치게 했던 걸까요?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을이 이렇게 된 것 같아. 혼날까봐 말 못했어. 광장에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크게 꾸짖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빵집 할머니가 천천히 수아 앞으로 걸어왔답니다. 그리고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말해줘서 고맙구나. 수아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잘못은 꾸중받을 수 있어.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숨긴 채 사는 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든단다. 네가 용기를 냈으니 이제 우리도 어른답게 해야지. 기술자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깨진 조각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마음은 고치기 어렵지요. 이 아이가 마지막 마음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용기 말입니다. 수아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오니는 수아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같이 가자. 어디? 탑 위에. 네가 미안하다고 말한 마음도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가자. 그렇게 그날 저녁 오니와 수아, 기술자 아저씨, 그리고 몇몇 어른들은 탑 꼭대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오니는 다시 그 유리등 앞에 섰지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모르고 다치게 했어. 무서워서 늦게 말해서 더 미안해. 오니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제 말했어. 늦었어도 진실은 왔어. 그 순간
유리등 안의 은빛 조각이 아주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긴 잠에서 눈을 뜨는 것처럼요. 기술자 아저씨는 깨진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추었고, 할머니는 아래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아온 작은 쪽지들을 가져왔어요. 감사의 말, 양보의 장면들, 위로의 문장들, 기다려준 순간들, 그리고 진실을 말한 용기, 그 마음들이 담긴 쪽지들을 유리등 아래에 하나씩 넣자 은빛 조각은 점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반딧불처럼 조용히, 그 다음엔 달빛처럼 맑게, 마침내는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났어요. 탑 안가득 따뜻한 빛이 번졌어요. 오니와 수아의 얼굴도 환하게 비쳤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쿵, 아주 멀리서,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래된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 잠들어 있던 쇠줄이 팽팽해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딴 한 번, 딴 두 번, 딴 세 번 저녁 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답니다. 이번 종소리는 더 깊고 더 부드럽고 더 따뜻했어요. 마치 탑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잊지 마. 너희의 하루는 서로의 마음으로 완성된단다.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크게 웃었고,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바람고개 마을의 풍경 소리는 유난히 맑게 울렸어요. 종소리가 돌아온 마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사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시계탑의 종소리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침 종이 울리면 오늘도 고맙다 하고 웃었고, 낮 종이 울리면 잠깐 쉬어가자 하고 서로를 챙겼고, 저녁 종이 울리면 수고했어 하고 하루를 다정하게 마무리했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무작정 빠르기만 한 것이 멋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멈춰보고, 가끔은 기다려주고, 가끔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니를 보면서요. 오나, 저 구름은 무슨 모양 같아? 오나, 여기 꽃잎 흔들리는 거 봐. 오나, 너는 이런 걸 어떻게 봐? 오니는 예전보다 말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천천히 말했지요. 그냥 오래 보면 보여. 오래 보면 안 보이던 것도 보여. 친구들은 이제 그 말을 웃으며 따라 했답니다. 오래 보면 보여. 수아도 변했어요. 그날 이후로 수아는 실수했을 때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섭더라도 먼저 말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실수하면 무작정 혼내기보다 용기 내어 말해준 것을 먼저 알아봐 주었답니다. 기술자 아저씨는 도시로 돌아가기 전 오니에게 작은 나침반 하나를 선물했어요. 반짝이는 물건은 아니었지만 오래 쓰면
손에 익는 단단한 나침반이었지요. 이건 왜 주시는 거예요? 오니가 묻자 아저씨가 웃었어요. 빠른 사람은 지도를 잘 보지. 하지만 느린 사람은 방향을 잘 본단다. 너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방향을 먼저 볼 거야. 오니는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에는 탑 아래에 민들레가 피었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가 돌벽에 부딪혀 울렸고, 가을에는 낙엽이 계단에 소복이 쌓였고, 겨울에는 눈이 시계바늘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지요. 그 사이에도 시계탑은 변함없이 종을 울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광장에 모여 다정함을 돌보는 날을 만들었답니다. 그날엔 모두가 감사한 일을 적고 조금 불편해도 양보해보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보고 무서워도 솔직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날을 마음에 종닦는 날이라고 불렀지요. 오니는 그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종은 쇠로 닦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닦는 거라는 뜻 같았거든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오니는 할머니와 빵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때 저녁종이 부드럽게 울려 퍼졌어요. 딴, 딴, 딴. 하얀 눈송이 사이로 종소리가 번졌고 마을은 마치 커다란 동화책 속 한 장면처럼 조용하고 포근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나, 네? 그날 네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시계탑은 아직도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오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왜?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수아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고 사람들도 다 같이 했잖아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렇지.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란다. 누군가 하나가 빛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어져서 환해지는 거지. 오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가 어두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고 시계탑 꼭대기 빛은 별처럼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빛을 보며 오니는 생각했어요. 느리게 걷는 것도 괜찮다고, 천천히 보는 것도 괜찮다고, 남들보다 늦게 도착해도 더 먼저 발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조금 느리게 와서 천천히 우리 마음에 앉는 걸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바람고개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편안히 잠들었어요. 종소리는 따뜻했고 풍경은 맑았고 집집마다 창문엔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누군가는 하루를 돌아보며 고마움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오늘 조금 더 기다려준 일을 생각했고 누군가는 실수했지만 솔직해진 자신을 다독이며 잠이 들었답니다. 시계탑은 그런 마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가장 느린 아이가 가장 먼저 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모두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빠른 사람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천천히 보고, 누군가는 오래 듣고, 누군가는 남들이 지나친 마음의 소리를 알아차려야 하지요. 그래서 느림은 모자람이 아니라 다른 재능일 수 있어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은 누군가를 살리고
솔직해질 용기는 어둠을 밝히고 작은 다정함은 멈춘 세상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조급했다면, 혹시 누군가를 너무 빨리 판단했다면, 혹시 스스로를 느리다고 미워하고 있었다면 바람고개 마을의 시계탑을 떠올려 보세요. 가장 중요한 빛은 언제나 마음 안에서 켜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빛은 감사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더 환해진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도 다시 따뜻하게 울릴 수 있다는 걸요. 딴. 오늘도 당신의 마음속 시계탑이 다정하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끝이 납니다. 느리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보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또 작은 감사와 양보, 위로와 기다림, 그리고 솔직한 용기는 멈춘 마음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답니다.